먼저 주말 뉴욕 증시 마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사실 여러 노이즈 때문에 몸살을 앓긴 했는데 뭐 다 짐작하시죠. 크레딧 스위스, 도이치방크 등등.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전략 후강으로 결국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제 금요일 밤에 미국 증시 이제 개장하고 조금 보다가 야 이거는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오늘은 그냥 하락 마감하겠구나 하고 잤는데 웬걸 토요일 아침에 딱 눈 떠가지고 스마트폰 보니까 그걸 또 말아 올려가지고 상승 전환을 하고 끝이 났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뒤집기의 체력은 어디서 나왔냐. 사실 뭐 그 근원은 좀 다르지만 시간의 흐름대에 맞춰가지고 보면은 우선 미국 증시 장 초반부터 대량 매도세로 주어팬 그 동력은 바로 도이체방크 리스크였습니다. 일단 유럽은행 중에 최대 골칫거리였던 크레딧 스위스를 UBS가 인수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유로존 은행권은 잠시 안정을 되찾나 보다라고 한지 정말 1박 2일 만에 이번에는 독일 최대 금융그룹 도이체방크가 다음 파산 타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도이체방크 에셋 얼로케이션 그 자산 배분을 뜯어보니까 여기 미국 상업용 부동산들하고 채권 파생 상품 쪽 비중이 엄청 크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도이체방크의 디폴트 우려를 했지 않은 CDS 프리미엄의 금리가 급등을 해가지고 지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뛰어넘어갔는데 이런 그 시커먼 매연이 유럽 증시를 뒤덮었다 이겁니다. 바로 이게 발작 버튼으로 작용하면서 독일 프랭크푸르트 증시에서 도이체방크 주가가 처음에 15% 급락했다가 그래도 조금 낙폭을 줄였다는 게 마이너스 8% 마감을 했고요. 이게 바로 뉴욕 증시로 바통 터치가 되면서 야 일단 독일 증시 끝나서 이게 지금 손이 근질거리는데 뉴욕이라도 이거 숏을 치지 않고는 도저히 지금 못 빼기겠다 이런 매도세가 덮쳤습니다. 이제 또 다음 타자는 이제 뭐 어디 나오는 거예요? 야 진짜 정말 이 정도면 거의 진짜 자식 한 10명 있는 집에서 한 8명이 지금 사고 친 그 정도 상황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 이제 뭐 부모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거 책임을 져줘야 되는지 정말 속 터지는데 일단 그 중에서 원래부터 사치가 좀 심했던 딸이 있어. 이름은 크레딧 스위스. 한국 이름은 신용숙. 이렇게 봐요. 근데 이름과 다르게 그동안 몇 번 이제 카드값을 갚아주고 그랬는데 이름과 다르게 신용이 없어. 그래서 특히 이제 그동안 사고 칠 때마다 좀 커버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집에 마동석 같은 사람들이 막 손가방을 들고 찾아왔어.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 딸 불러가지고 이실 짓고 하라 그랬더니 뭐 도저히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야. 거기다가 전 남친 이름이 빌황이라는 앤데 걔는 주가 조작하다가 깜빵 갔는데 걔 부채까지 얘한테 다 떠넘기고 튀었대. 야, 그래서 이걸 진짜 호적에서 파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러는데 마침 옆 동네 그 어느 집 장남이 예전부터 우리 애를 마음에 들어 한다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뭐 빚은 좀 졌지만 그래도 아빠 집안을 봐가지고 둘이 맺어주고 싶대. 그래서 내 딸 그 신용숙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이제 다 필요 없고 정착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집 아들 UBS니까 유병식한테 시집 보냈어. 그래가지고 공항 가서 신혼여행 배웅하고 아이고 살았다고 돌아왔어. 다음날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다른 자식이 집에 뛰어들어왔는데 얘는 아들이야. 근데 얘는 하여튼 갑자기 온몸이 막 불덩이 같이 열이 40도에다 막 헛소리를 해.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누나 전 남친 빌황 그놈이 준 사탕이 있는데 그거 유통기한이 지난 줄도 모르고 먹었다가 그때부터 상태가 이렇대. 그래서 일단 동네 병원 데려가가지고 진찰해 보니까 사탕의 유통기한을 누가 지우고 그걸 바꿔놨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야 큰일 났다 그러고 해열제만 처방받아가지고 왔어. 근데 이거 만약에 동네 소문나면은 이거 우리 집안 자체가 그냥 풍비박살 날 판이야. 그래서 이제 가족 회의를 열었더니 ECB 이건 이제 ECB 외조부라고 해. 영어로 비슷하니까. 하여튼 외조부가 내가 돈이 있으니까 걱정 말래. 대신에 웬만하면 알아서 해결하고 정 안 되면 연락하래. 그리고 나서 이 아들놈이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학교 이름이 독일고야. 그 저기 독산고 옆에 있어. 근데 거기 교장 선생님 이름이 올라프 숄츠야. 독일 총리 이름이지. 그 사람도 이제 전화 와가지고는 아이고 얘가 잘못되면 자기네 학교 이미지도 개차반된다고 자기들도 어떻게든지 도와주겠대. 지금 이렇게 그냥 유럽 마감한 거예요.
이러는 와중에 갑자기 여기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구원투수로 등장을 하면서 마침내 뉴욕 증시가 본격적인 상승 반전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전날 상원에서 자기 입으로 했던 그 무책임한 발언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은행들의 보장 범위 밖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조치를 간구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그 발뺌을 시도했던 그거를 또 한 번 뒤집고 미국 정부는 필요시에 지난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고객 예금을 지원했던 것과 같은 연방 금융 차원의 조치를 재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밝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LPL 파이낸셜은 이번 미국 은행 유동성 사태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경기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일종의 파급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정부하고 연준하고 재무부는 여기에 대해서 교통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를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지난주 FMC에서 연준은 미국 은행들 매우 멀쩡하고 괜찮다고 그래서 우리는 인플레이션 잡는 데 집중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해놓고 같은 날 옐런 재무장관은 또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모든 미국 은행들의 예금을 무제한 보증해주는 그런 대책을 통해 가지고 사태 수습할 수 있다고 말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은행 고객들은 안심을 한 반면 시장 참여자들은 가만 있어봐 이번 은행 유동성 위기가 아직 다가 아닌가 봐 현재 진행형인가 봐 이렇게 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또 하루 만에 옐런 재무장관이 상원의회에서 그런 조치 강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또 그로부터 하루 만에 필요시 추가 조치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는 이런 정황들을 놓고서 얘네들이 지금 아직도 서로 입장이 통일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라는 게 LPL 파이낸셜의 분석입니다. 제 분석은 지금 뭔가 큰 게 올 거에 대비해서 서로 책임 회피를 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지금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리세션이든 아니면 은행권 정말 어떤 시스템의 리스크가 터졌어. 그때 재무장관이 나는 그래서 어쨌든 정부 차원의 대책 강구한다고 했지 않았냐. 연준이 은행 멀쩡하다고 했다. 연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은행 멀쩡하다고 한 거는 재무부에서 뒷배가 든든하게 은행 예금들 보장해 준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본 건데 니네가 발 빼서 아니 외발 자전거인데 발통 하나 빼가면은 어떻게 되냐. 그거 바로 그냥 주저앉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된 거고. 지금 미국의 혼성 트리오 바이든, 옐런, 파월 이렇게 세 사람이 정말 듣기만 해도 귀가 썩을 것 같은 그런 불협화음을 매일매일 내고 있고요. 진짜 이제는 듣고 싶지도 않을 정도야. 일단 미국이라는 기축통화 달러의 발권 국가의 그 살림을 담당하는 재무 장관 제닛 옐런은 미국 은행들의 예금에 대해서 거의 냉온탕으로 매일 SM 플레이 비슷한 담금질을 하고 앉아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은 주말 갑자기 미국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하고 또 뭔 싸움박질을 했는지 그 자리에서 바이든이 우리는 부채 한도 협상 따위 필요 없다고 이렇게 폭탄 선언을 또 했다네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금 부채 한도가 닫혀가지고 비상재정으로 연방정부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마저도 이제 오는 6월 달 되면 재정이 완전히 바닥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이든이 공화당원이자 하원 의장인 케빈 메카시한테 얘기하는 자리에서 야 싫으면 관둬 임마. 우리는 부채 한도 협상 따위 필요 없고 그냥 야당 협조 없이 어디 따로 우리는 돈 나올 때가 다 있으니까 될 대로 되라.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이거 보니까 예전에 그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였던 그 이준호 형님이 그때 사기 혐의였나 하여튼 거기 재판에 불려가는데 자기가 돈은 꼭 갚을 테니까 걱정 말라고. 그래서 당시 상대 측 변호사가 그럼 담보나 아니면 자본 조달 계획을 밝히라고 하니까 그때 법정에서 얘기한 게 내가 서태지라도 찾아갈 테니까 그거라도 믿고 좀 고소 취하해달라고 그게 생각이 나네요. 과연 바이든이 찾아가려는 서태지는 누구일까요? 보나마나 또 부자 증세 아니면 월가 자본가들이 가진 주식에다가도 이제 보유세 신설하는 거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사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6월까지 가급적이면 대외적인 그 신인도를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때 가서 부채 한도 왕창 또 증액해야 되는데 빚 새로 내야 되는데 그때 아무도 미국채 안 사주면 어떻게 빚을 내? 그래서 일단 지금은 기존 채권자들한테도 아니면 새로 들어올 채권자들한테도 우리 미국 정부하고 달러는 여전히 견고하다 이런 메시지를 줘야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제 자영업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런 식음료 업종의 경우는 고객 평점 그런 게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장사는 진짜 잘 되는데
자꾸 이제 메뉴 가짓수도 더 늘리고 종업원도 늘리고 그래서 지금 대출이 조금 필요한 가게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기존 은행에서 대출을 증액하든가 아니면 신규 대출을 더 끌어오든가 하든 뭐 아니면 주변에서 투자를 더 받든지 간에 그 가게에 대한 평가가 좋아야 그것도 더 수월할 거 아니겠어요? 뭐 음식은 맛도 없고 별점은 낮은 데다가 또 안에서 직원들끼리 자꾸 커뮤니케이션도 안 돼가지고 뭐 이거 오더했는데 안에서 엉뚱한 거 만들어져서 나오고 그러면 아무래도 투자 받고 대출 한도 늘리는 것도 불리할 거 아니야. 지금 미국이 그런 상황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됐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의 뉴스 아닌 내일의 뉴스를 내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상위 1% 투자 정보 취급자들은 절대 당일 실시간 뉴스나 뉴스 속보 따위, 종목 뉴스 따위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오늘 나올 뉴스 정도는 미리 어제 저녁에 다 보고 한 발 앞선 전략으로 오늘 아침 금융시장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3월 달도 지나고 아직 진짜 2023년이라는 숫자도 아직 낯선데 이제 그 1분기도 4분의 1이 벌써 다 가가지고 막바지에 접어듭니다. 일단 이번 주말 3월의 마지막 거래일에는 미국에서 또 그놈의 인플레 지표 PCE 개인 소비 지출 나오고요. 그리고 마침 그날 중국은 3월 서비스업 제조업 PMI 있고 유로존 3월 CPI도 그날 금요일에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4월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거는 미리 투자 기회를 제공해 드린다는 관점에서 내일 뉴스가 아닌 내달 뉴스로 말씀드리면 먼저 4월 1일 토요일에 드론 UAM 업계에 큰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도미노 피자에서 지금 미국은 이미 드론 배달 실시하고 있는데 뭐 이게 이제 바닷가에서는 갈매기들하고 싸우고 뭐 주택가에서는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들하고 싸우고 그리고 도심에서는 노숙자들과 막 힘겹게 사투를 벌이면서 그 드론 배달하고 있는 소식 봤는데 드디어 이날 4월 1일 토요일에 대한민국 대구 수성못에 도미노 피자 드론 배달이 시작됩니다. 이거 뉴스 플로우 타기 얼마나 좋은 그림이에요. 그 넓게 그 펼쳐져 있는 수성못 부근에 사람들이 돗자리 같은 거 펴놓고 막 가족 단위 아니면 연인 친구들 이렇게 막 얘기 나누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피자가 내려와. 얼마나 이거 보기 좋아. 이게 바로 4월의 첫날이자 토요일 1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4월 3일 월요일부터 서울 모빌리티 쇼 시작되는데 이번 핵심은 바로 전기차 충전. 이제는 충전 설비 이런 거 말고 달리면서 무선 충전되는 아니라 그 정도 진보된 기술하고 자율주행 이쪽. 그 다음에 이제 4월 5일 식목일에 우리는 공휴일이 아니고 대신에 재보궐선거인데요. 중국, 홍콩은 이때 청명절로 휴장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주 4월 11일 화요일에 우리 금통위가 열리는데 현재로서는 동결이냐 아니면 우리도 연준처럼 0.25%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이라도 계속 일관된 유동성 긴축 기조 이어나가느냐 이런 전망이 거의 양분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그 다음날 수요일에 미국이 지난 FOMC 회의록을 공개하고요. 그렇게 쭉 흘러가는데 그러다 4월 12일은 미국 3월 CPI가 또 나오니까 이제 지난 1, 2월 계절적 변수를 빼고 그 따뜻했던 날씨 그놈에게 어쨌든 이거 제외하고 진짜 올해 초 미국 소비자 물가는 어떤 동향이냐 난리를 이제 또 칠 건데 아마 지금 유가나 다른 원자재 가격 봐서는 이쪽에서의 압력은 상당히 줄었을 것으로 보고 대신에 관건은 이제 주거비하고 중고차 가격 요거는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4월 딱 중간 4월 15일이 또 그놈의 태양절 북한 김일성 생일이죠. 분명히 지금 얘네들 많이 좀 배가 고픈 만큼 또 어떤 그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죠. 다음 4월 18일부터 중국 상하이 모터쇼도 있고 4월 25일에 K 배터리 산업 전망 컨퍼런스도 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해가지고 한미 동맹 70주년 한미 정상회담을 바이든 대통령하고 가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4월을 거의 행사로만 때우고 다 보내고 나면은 5월 1일 날 우리는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고 바로 그 다음날 5월 2일에 연준 FOMC 회의가 또 열립니다. 벚꽃 늘리가 이거 왔다가 너무 조기에 또 심하이가 되는 거 아닌지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 자 본격적으로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내일은 3월의 마지막 월요일 27일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우선 제1차 수소수급실무위원회 이게 열리는데 참 요즘 2차 전지 관련주들 보면은 수소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소외감이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뭐랄까 좀 수소 이쪽 기술이 어렵고도 먼 기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중국도 한때는
전기차, 수소차를 거의 6대4 비율로 밀다가 중간에 뭐 수소차 보조금 뭐 변동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은 전기차 9, 수소차 1 이렇게 완전히 중국 친환경차의 대세는 전기차 쪽으로 완전히 부등호가 굳혀지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내일 정부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협력 MOU를 체결하는데 부산 엑스포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또 주인공이 되겠고요. 다음 내일 정부에서는 그린 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 이게 있는데 여기 친환경 농법 비료 종자 씨앗 이런 게 이제 증시 해당 테마가 되겠고요. 또 마침 내일 월요일에 농식품부가 청년 푸드테크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건 이제 스마트팜하고 앞에 말씀드린 비료 종자 씨앗 그리고 친환경 농법이랑 같이 결합을 하겠는데 요것도 이제 청년 푸드테크 뉴스 플로우에 막 갖다 띄우기 좋은 주제죠. 그리고 내일 과기정통부 일정은 과학기술원의 삼성전자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할 예정인데 정말 자원이라고는 인적 자원 말고는 없는 우리 한반도에서 운명적으로 이 반도체만큼은 정말 한반도산이 제일 그 1등 먹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고 물려줄 유산입니다. 다음 내일 27일 월요일에 국회에서 법사위가 모처럼 열립니다. 그동안은 조금 휴전이랄까? 그러면서 이제 국회 밖에서는 서로 견제구를 쉴 새 없이 주고받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야당 의원들의 난타전이 또 한번 막이 오르겠는데요. 증시의 한동훈 관련주 이것도 이제 있더라고요. 자, 내일 뉴욕 증시 빅 이벤트는 연준 필립 제퍼슨 이사의 연설인데 참 지난주에도 많은 지역 연은 총재들이 FOMC 끝나고 지원 사격한답시고 계속 제롬 파월의 인플레 관련 그 결사 항전 의지 그리고 미국 은행들 안전하다 요 발언 계속 앵무새 같이 똑같이 따라하면서 어떻게든지 연준 신뢰성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었는데 이번에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는 이분이 또 인플레이션 2% 집착으로 유명한 사람이라 뭔가 더 강경한 발언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뭐 미국 은행들이 도미노로 막 낮아빠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걸 선택하겠다 이런 거의 그 미친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명 광인 전략이라고 하죠.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한화 리츠가 신규 상장하는 날이고 또 삼성 FN 리츠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공모청약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한 삼성페이가 내일 월요일부터 해외 결제 시에 비자 카드를 결제사로 추가하고 또 국내에서는 학생증 기능도 내일 월요일부터 추가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다음 중국 바이두가 내일 자체 챗 GPT 플랫폼인 어니봇 클라우드 API 공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3편으로 나눠서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 한 편 보셨으면 1-1-3까지 같이 시청 부탁드리고 내일 뉴스 미리 보기는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라이브 그리고 평일 저녁 7시에 업로드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